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2부, 절대 느낌의 4단계, 이 중 3장, 1단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닐 다이아몬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 뱃속에서 무엇인가 작은 덩어리 같은 것, 심각한 구멍이 뚫려 그리 부드럽지 않은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 속 깊은 곳에서 나의 확장된 자아가 내 느낌에 집중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짚히는 것이 없었기에 무시하기로 했다. 그게 큰 실수였다. 내 생각이 헤매도록 내버려 두면서 내가 느끼는 그 분명한 빨간 깃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오락가락하던 나의 생각은 마무리 단계에 있던 대출권 하나에 꽂혔다. 그 당시 나는 부동산 담보대출 회사를 차려서 집을 새로 사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 대출권 하나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그 젊은 부부의 대출을 마무리하려는 단계에서 해결할 자신이 없는 까다로운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부부가 이것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의 초점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 100%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처에 펄럭이고 있는 부정적 감정이라는 빨간 깃발을 무시했던 것이다. 그 부정적 에너지의 흐름의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음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가 꼬이기 시작했다. 3km쯤 더 갔을 때 4차로의 도로가 주간 공사 때문에 막히기 시작했다. 20분쯤 후에는 나보다 더 급한 아저씨가 내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또 10분쯤 후에는 남아있던 커피를 대출 서류 원본에 쏟았다. 겨우 그 복잡한 곳을 빠져나와 전화를 걸었더니 대출이 거부되었다는 대답이었다.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흘려보냈는지를 생각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았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련의 사건의 원인은 무엇인가? 단지 우연히 그 불행한 상황이 이어진 것인가? 아니다. 유치원 때부터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변에 좋아하지 않는 일, 원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면서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낌으로써 우리의 나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삶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좌우된다고 생각해 왔다. 다시 말해서 좋지 못한 윗사람, 강도, 해고, 독감 등을 자기 책임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또 정부나 경제 사정, 가족 또는 시스템이 우리의 삶에서 겪는 나쁜 일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물론 그중 일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정직하게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자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은 문제가 없으며 행복하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이들은 인생을 공평하지 않으며 시련이 가득하고 자기 몫의 고통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행복해한다. 원하는 것을 다 얻지는 못하지만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꽤 만족한다. 그들을 향해 나는 어리석은 소리라고 한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 부정적인 것이란 가벼운 짜증에서 정상적인 무감정, 항구적인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런 종류의 에너지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외적 결과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진동을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분명 희생자이다. 우리 대부분이 한두 번은 우리가 겪는 세상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그랬거나 지금 그러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자 신화를 얼마만큼이나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머물 필요가 없다. 일단 이 자력이 활동하는 것을 진정으로 보기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운이나 운명, 환경, 부유한 가족 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에너지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기 어렵게 된다. 수십 년 동안 무엇이 문제인가 질문하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며 고치기를 원하지 않던 세계에 집중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많은 시련을 당해왔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근원적 에너지와 그토록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요는 이것이다. 계속해서 환경의 희생자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모든 사람의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결코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단 한 가지, 즉 우리가 간절히 바꾸기를 원하는 일만 계속될 뿐이다. 창조를 위한 레시피.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한 레시피는 정말로 간단하다. 좋거나 나쁜 감정,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진동을 택한 다음 다양한 정도의 감정으로 구워서 자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끌어당긴 것이 오게 된다. 우리가 집중한 것과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진동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든 16초면 진동으로 이어진다. 사실이다. 단 16초면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과 연결된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하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반복되는 16초 동안 수많은 것을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참을 수 없는 생각 등 수없이 많은 것을 걱정해왔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계속 동일한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조각하는 근본적인 방식이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끝없이 집중함으로써 계속 부정적인 긴장의 물결을 만들어 왔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매일의 분노가 아니라 해결해야 해, 더 잘해야 해, 바르게 해야 해, 길을 찾아야 해 라고 끝없이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는 이른바 조용한 걱정이라는 것이다. 동전의 다른 면과 같은 것으로는 받아들여야 해, 견디고 살아야 해, 좋든 싫든 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는 것이다. 같은 것은 같은 진동을 지닌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그것을 찾아내는지, 왜 그것을 계속하는지, 그것을 통제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등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에 관한 이 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기 바란다. 이것은 우리가 가기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은밀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장난감 전문점. 대형 장난감 전문점을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우주이다. 우리가 가지고 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이미 갖추어져 있거나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느끼고 느껴서 그것을 끌어당기는 일뿐이다. 예를 들면 이곳 마법의 장난감 전문점에 멋진 새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니면 옆집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화려한 발명품들이 있다고 하자. 모퉁이 저쪽에 환상적인 새로운 일이 있다. 당신의 몸도 적절히 교정되어 새롭게 되어 있다. 대단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외계의 수호천사가 보내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나온다.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은 단지 좋은 느낌의 진동으로 그것을 원하는 것뿐이다. 캐캐묵은 옛 신념. 이제까지 삶에 실제로 있어 온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개념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까닭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있어 온 것,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지난날 우리의 에너지를 흘려보낸 결과이다. 이것은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다. 신부 프레드. 오래전 여름날 나는 회중교회 사제 프레드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이 남성으로서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키가 크고 균형이 잡힌 몸매로 멋있었다. 나보다 10살 정도 많은 그는 머리도 좋고 학력도 좋은 데다 뉴 잉글랜드 집안 출신이었다. 정말이지 나의 이상형이었다. 신부 프레드는 탁월한 강사로 교육뿐 아니라 설교도 잘했다. 그러나 그의 교회는 텅 비어 있었다. 그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물건도 바꾸고 심지어 재단 복장까지 바꾸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거나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즐기는 데 집중했다. 프레드 신부 역시 나와 같이 술을 좋아했으므로 우리 둘은 함께 즐겼다. 그런데 뭔가가 나에게 거슬리기 시작했다. 뭔지 모르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프레드는 교회의 일이나 사람을 비난했다. 강박관념에 빠진 것 같았다. 어느 날 밤에는 주교를 비난하고 다음 날 밤에는 자신의 잘못된 교육이나 적은 예산, 교구의 좋은 예배 제한 등을 비난했다. 그의 비난은 끝이 없어 보였다. 마침내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기 시작했다. 나는 심리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것은 아니었다. 마침내 내가 그 부분에 관해 묻자 그의 퉁명스러운 대답은 난 그런 사람이요. 나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져서 혁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난 다만 변화가 필요한 것을 보는 재능만 있어요. 라는 것이었다. 이내 나는 프레드가 교회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은 엉망이고 모든 것은 변화되거나 고쳐져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란 것이었다. 사실 그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끄는 예배를 가능한 한 흠 없이 진행하는 데 집착하고 있었던 것 같다. 교회야 텅 비든 말든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탁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권위를 두려워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언어였다. 그는 교회를 위한 기금도, 직원도, 예산도 확보할 수 없었고 심지어 출타할 때 대신할 초빙 강사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쌍한 프레드 신부는 원하지 않는 것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그것에 집중할수록 그것을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더 큰 힘에 굴복해야 하는 힘없는 희생자로 여겼다. 지금 돌이켜보면 왜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된다. 그의 설교에는 부정적인 성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의 에너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프레드가 권위와 운명에 대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캐캐묵은 신념은 의도적인 창조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튀어나와 가로막기 때문이다. 내 말을 이해하겠는가? 당신이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매우 감정적인 생각이 튀어나와서 뭐뭐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새 차를 원할 때는 뭐 때문에 안 돼. 새로운 관계를 원할 때도 뭐 때문에 안 돼. 절대로 안 돼. 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당위성과 희망, 옳고 그름에 대해 가졌던 가치관과 윤리이다. 이들 개념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하거나 오로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성취를 소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종교에서 온 낡은 철학이다.
이들 개념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잘못된 것을 늘 찾도록 강요하고 직장과 환경, 배우자, 정부, 학교, 자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확신시켜 온 신념이다. 이걸 해결해야 해. 해결해야 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바라면 안 돼. 고쳐야 해. 그렇지만 아마도 가장 해가 되는 신념은 어리석은 지도자, 술고래 가족, 엄한 상관 등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해가 뜨는 것처럼 한결같이 비난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조금씩 비난을 증가시킨다. 그런 부정적인 진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전혀 눈치채지도 못한다. 원하지 않는 것.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곳은 단 한 곳,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죄책감이라 한다. 혹은 두려움, 책임, 걱정, 의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는 심리학자들의 진부한 용어를 던져버리고 모두 다 그냥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그에 따른 감정의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다. 크든 작든, 여기든 저기든, 지금이든 과거든 미래든 상관이 없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끝이 없고 대부분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이고 끔찍하게도 우리를 속박한다. 이런 것을 보자. 우리는 날씨가 나쁠 때는 운전해서 출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관이 기분 나쁘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궁핍이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흉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녀가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해고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많은 청구서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등등. 위에 나열한 것 가운데 한두 가지는 단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많은 감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큰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어떤 것 하나를 장시간 집중해 보라. 그러면 자신도 알아채기 전에 눈앞에 나타나 있을 것이다. 더욱 나쁜 것은 우리가 종일 내뿜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 결합된 힘은 진동의 결합체가 되어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좋든 싫든 그 결합체는 보통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그 진부한 집착인 만일 뭐뭇을 했더라면을 생각해보자. 만일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면, 만일 대학을 다녔더라면, 만일 그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만일 그 직장을 택했더라면, 만일 차선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만일 무엇을 했더라면. 만일 무엇을 했더라면은 원하지 않는 것의 과거형이다.
나는 그런 부모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학위 없는 직장을 찾는 일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불행한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부정적 욕구를 교묘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 또한 원하지 않는 것의 위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나는 병이 낫기 원해. 나는 빚에서 벗어나기 원해. 나는 체중을 줄이기 원해. 나는 담배를 끊기 원해. 나는 우리의 비참한 결혼 생활이 정돈되기를 원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해서 부정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삶에서 더는 원하지 않는 것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닥치는 것이다. 하는 일에 원하지 않는 것이 있거나 차가 고장이 났거나 당신을 화나게 하는 동료가 있다고 해보자. 그 일로 돌아가서 격해진 감정으로 16초간 지속할 때마다 그것이 더욱 커지고 힘이 더해져서 더욱 그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진다. 정글에 길을 내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쳐내다 보면 이내 멋진 길이 만들어져서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다. 같은 주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내 생각하기가 쉬워지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털어내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 버린다. 당신의 진동에 16초 이상의 무엇을 포함시키면 좋든 싫든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이 당신의 일부, 당신의 일상적 진동의 일부가 된다. 이내 당신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진동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 불평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 곱씹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것이 처음보다 더 강하게 당신의 일상 진동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진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한 가지를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다른 모든 것을 모두 초대하는 것이다. 진동수가 일치하면 당신이 집중했든 집중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일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도 잘못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이 동일한 파장을 지닌 다른 온갖 것들과 조화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를 거듭거듭 생각함으로써 생각을 소용돌이로 만들며 그것은 더욱 커져서 온갖 것이 함께 돌아가게 되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온다. 원하지 않는 것은 거창한 것일 수도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한 가지에 집중하든 101가지에 집중하든 우리는 부정적인 흐름을 흘려보내는데 그것은 즐거움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은 절대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전혀 다른 주파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두 가지가 분명해진다. 1. 원하지 않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하면 당신이 그것을 끌어들이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끌어가게 된다. 2. 원하지 않는 것을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유사한 주파수를 지닌 부정적인 일을 끌어당기게 된다. 조화 혹은 부조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종일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낱낱이 살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우리의 마술 요정인 감정으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종류의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느끼는지 찾아내는 법을 익히고 언제 기분이 좋거나 나쁜지, 무감각해지는지, 진정으로 행복해 하는지를 알아내는 법을 아는 것이다. 잠시 진동으로 돌아가 보자.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진동에 반응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의 물리적 확장 이상의 존재이다. 거대한 비물리적 존재, 즉 우리의 근원적 에너지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그 에너지와 조화되는 진동을 할 때 좋은 느낌을 가진다. 반대로 나쁜 느낌을 가질 때는 그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조화하는 진동을 하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화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난 이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원하지 않는 것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함으로써 진동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가 나쁘거나 침울하거나 행복이 아닌 다른 종류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원 에너지와 조화될수록 더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또한 근원 에너지와 부조화할수록 나쁜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부정적 감정의 1차적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런 감정을 가진 줄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다. 부정적 진동은 어떤 종류이든 어느 정도이든 어떤 이유이든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서 스스로를 단절시켰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존재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차이이다. 부정적 진동은 우리 자신은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단절시켰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진동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부할 때 생긴다. 부정적 진동은 원하지 않는 것과 함께 살 때 생긴다. 부정적 진동은 장난감 전문점으로 들어가는 문을 쾅 닫아버렸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 지닌 낮은 진동을 통해서는 나타날 수 없다. 그것은 기쁨이라는 다른 진동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좋은 느낌이라는 높은 진동으로 불러낼 때까지는 우리에게서 멀리 존재한다. 이처럼 간단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적 존재, 확장된 자아의 높은 진동과 조화되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부정적 진동과 조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하는 유일한 진동은 우리의 원래 의도, 즉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의 진동과 일치한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는 일과 같다.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와 섞는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시간의 지배적인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 약간 걱정하는 느낌을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권리인 풍요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버린다. 부정적인 것과 작별.
우리가 가졌던 모든 부정적 감정은 그것이 미약하든 잘 감추어져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 비난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주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없는 것 때문에 무엇이 거기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한다. 사전에 있는 모든 부정적 감정은 결핍에서 온다. 그러므로 이를 감사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고? 그래, 이상하게 들릴 줄 안다. 그러나 먼저 원하지 않는 것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다.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참한 경험, 끔찍한 사건, 불행한 순간, 작은 걱정 등은 모두 인생의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다. 원하지 않는 것은 깨어나라는 요청이요. 숨어있던 데서 나와 기어를 바꾸어 참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가지고 있거나 지금도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 감정에 대해 감사하라. 아무리 끔찍하고 많아도 상관없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요 행복으로 가는 도약대이다. 물론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기뻐한다는 개념에 익숙하게 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이해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느끼기만 하면 의도적 창조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첫째요. 가장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 개인 취향은 중요하지 않다. 원하지 않는 것에는 보편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보편적인 것은 좀 더 일반적이고 알기도 쉽다. 보편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 싫어하는 것, 깡통계좌, 질병, 좋지 않은 관계,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 볼품없는 몸매, 낮은 자존감, 비가 새는 지붕, 고장난 차. 지구상 어느 누구도 조금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오직 우리만 괴롭게 하는 약간 불쾌한 것이다. 모임에서 연설하기, 거미 잡기, 아이들 양말 깁기 같은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심각한 것이든 간단한 것이든 지속적인 것이든 일시적인 것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채고 파악하고 느끼고 또는 찾아내어 그것을 바꾸는 것이다. 나쁜 느낌을 좋은 느낌으로 느낌을 바꾸는 것이다. 재빨리.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